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KBO 리그 2024 시즌 결산의 의미로 외국인 선수의 재계약 여부와 이들 중 메이저리그 스카우트에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9월 30일이었잖아요. 키움과 네. SSG 최종전. 네. 네, 그러니까 타이브레이커 빼고요. 네네. 그때 랜더스필드에 외국인 스카우트들이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아 그래요? 네. 물론 이제 뭐 키움에 김혜성 선수가 있으니까 네네. 김혜성 선수가 이제 이번 올 시즌 마치고 미국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음. 그 김혜성 선수를 체크하려고 하는 거 있지만 앤더슨 선수 보려고. 아. 드류 앤더슨. 네. 네, 그날 선발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메이저리그 스카우트한테 물어봤어요. 앤더슨요? 앤더슨 지금 뭐 미국 갑니까? 그랬더니 관심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시즌 제2의 에릭 패디 선수가 나올까 하는 그런 궁금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프로와 하나씩 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국 시리즈 지금 직행돼 있는 기아 타이거즈의 외국인 선수입니다. 많이 놀라웠던 게 제임스 네일 선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근의 야구시다에서 네. 처음에 취재를 가서 첫 연습 경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네일 선수 등판하는 모습을 오키나와에서. 보고. 네. 네. 그때도 홈플레이트를 굉장히 넓게 쓰면서 아 너무 좋은 피차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 모습이 계속 갔어요. 100% 남지 않을까요?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하겠죠. 네, 이번에 뭐 턱 맞아가지고 골절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상 회복 속도도 빠르고 한국 시리즈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네일 선수가 참 이 기아 타이거즈의 참 팀에 애증이 많겠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네. 그런데 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모두 다 제임스 네일을 지금 보고 있어요. 아. 네, 선발 투수감으로. 지금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 제가 한 3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다 제임스 네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네. 네일 선수가 턱을 맞아서 사실 힘든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복귀에 대한 의지 그리고 한국 시리즈 무대에 서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선수의 그 절박함 뭐 이런 것들을 더 높이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제임스 네일 선수가 한국 시리즈에서 정말 좋은 피칭을 선보인다면 거의 100% 제2의 에릭 패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제임스 네일 외에도 에릭 라우어,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브리또를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한다면 아마 전부 다 재계약을 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외국인 타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겠지만 일단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그 부분도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선수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소크라테스 선수를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생각났어요. 아, 그러니까 심재학 단장이 대체 외국인 선수를 그래서 찾으러, 찾아보려고 네. 미국에 갔다가 네네네. 예, 다시 이제 또 약간 돌아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해서 네. 시즌 끝까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라우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아쉬운 아쉬움이 부분이 있죠. 있을 겁니다. 네. 원투 펀치를 해줄 만한 외국인 선수가 필요한데 라우어 선수는 조금 약하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기아에게 필요한 선발 투수는 우완 투수라고 네, 저는 네, 네. 봐요. 그래서 저는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좀 많이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입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이제 코너 시볼드, 데니 레이에스, 또 루인 디아즈 선수가 있잖아요. 네.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좀 맑음입니다. 맑음. 네. 예, 새 선수다. 네. 또 린 디아즈 같은 선수가 좀 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타격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네, 보여주고 네, 있고 네. 시볼드 선수도 올해 너무 잘 던져주고 원래는 있고 초반에는 교체 카드였는데, 그쵸? 교체 됐죠. 코너 선수와 레이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빨리 갈 줄 알았죠. 근데 제일 오랫동안 지금 살아남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잘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대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데니 레이스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네. 갈수록 구위가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한 시즌을 계속 꾸준히 던져 또 선발 투수는 없기 때문에 놓치기 아까운 카드라고 저 봅니다. 네. 그 LG 트윈스도 좀 궁금했습니다. 오스틴 딘, 디트릭 앤스,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 선수입니다. 오스틴 딘 선수는 뭐 장기 계약 갈 것 같긴 하고 근데 헤르난데스 선수도 네. 재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엔스 선수는 올해 켈리 선수와 마찬가지로 좀 교체를 할지 말지 좀 많이 고민을 했잖아요. 네. 근데 엔스 선수는 또 놓치기가 좀 아까운 카드이긴 그렇죠. 해요. 네. 배구력이만 뭐 구위가 나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새 선수다 일단 같이 일단 가려고 갑니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차단장의 의견입니다. 일단 오스틴 딘은 올해 지금 총액이 130만 달러의 선수잖아요. 네. 당연히 올려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액수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은 말하기 어렵지만 무조건 올려주는 건 맞다. 처음에 60만 달러 받고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다가 130만 달러. 그 다음엔 얼마가 가겠어요? 야는 너무 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스틴 리는 무조건 잡을 거고요. 나머지 두 투수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어요. 디트릭 앤스 선수는 연결 감독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에르난데 선수는 아직은 잠깐 물음표인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네. 좋은 구위를 가진 선수. 아니 그러니까
교체한다는 게 아니라 네네, 물음표라고요. 네네. 네네. 그래서 지금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즌이 끝나고 외국인 선수 시장을 봤을 때 뭔가 좀 더 좋은 카드가 있다. 그러면 고민을 해보겠죠. 아니면 네. 뭐 3명 다 재계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두산 베어스입니다. 제라드 영, 조던 발라조빅, 브랜드 마데 선수입니다. 뭐 이건 너무 명확해서 베나드 영 선수는 무조건 잡아야죠. 네. 예, 좀 남아 주십시오 해야 되는 네, 상황이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투수잖아요. 네. 구단이 이제 현장하고 또 프런트하고 좀 많이 고민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와딜 선수가 올해 좀 부상으로 좀 많이 빠졌지만 네. 근데 가을 야구에 돌아와서 어떤 일에 따라 가지고 재계약 여부가 좀 결정될 것 같긴 한데 메이저리그 스카우트의 워딩입니다. 특히 이제 브랜든 와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네. 뭐 캐치볼 할 때부터.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시선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네. 선수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두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들을 앞두고 있잖아요. 포스트 시즌에서. 그런 상황에서 와델 선수가 지금 당장 선발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시즌이 한국 시즌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도 와델 선수가 뛸 수가 없다면 네네. 재계약을 다시 제안한다? 그거는 어렵지 쉽지 않을까요? 않죠. 시리즈 끝날 때까지 안 온다 그러면 뭐 재계약을 하겠습니까? 네. KT 위즈입니다. 멜 로하스 주니어 선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재계약을 할 거고요. 네. 잡으려고 할 거고. 네. 문제는 이제 두 투수인데. 벤자민이랑 쿠에바스. 네. 그동안 너무 좋은 성적을 냈다가 올해 또 페이스가 좀 떨어지면서 맞아요. 좀 안 좋은 성적을 내긴 했지만 이거는 KT에 좀 판단일 것 같습니다. 네, 웨스 벤자민 같은 경우에 올 시즌 피홈런이 지금 28개로 리그 최다 1위예요. 지난 시즌 12개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잖아요. 28개면 2배 이상 넘게 증가가 됐어요. 그 부분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벤자민 선수와의 재계약은 KT에서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SG 랜더스입니다. 로에니스 엘리아스, 드류 앤더슨, 기에르모 에레디아 선수입니다. 엘리아스 선수 너무 좋은 투수잖아요. 네. 이 선수 어떻게 고칩니까? 그쵸. SSG 무조건 잡아야죠. 잡아야죠. 네. 네, 일단 뭐 템포 빠르죠. 탈삼진율 좋죠. 뭐 구속 좋죠. 그렇기 때문에 부상 이후에 복귀해서도 엘리아스 선수가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놓치기 너무 아까운 카드다. 네, 정말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정규 시즌을 마감을 했는데 엘리아스의 나이. 예. 네, 88년생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부상 이슈가 있다는 거. 요 부분은 약간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앤더슨 선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많이 지금 보고 있다고. 근데 선발로는 생각 안 하더라고요. 불펜 카드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볼이 네. 위에서 꽂히는 느낌에서 약간 살아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1이닝, 2이닝 던질 때는 구리가 너무 좋은데 3회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좀 제구력이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도 짧은 시간에 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쪽으로 이제 포지션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매력 있는 카드라고 저희 보여집니다. 네. 보통은 선발 뛰었던 선수는 다시 불펜하고 싶어 하지는 않죠. 많죠. 네, 그리고 선발로 난 네. 뛰겠다 이러면 앤더슨 선수 선택에 의해서 SSG와 남을 수 있는 거죠. SSG가 원한다면.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그 보고서에 의하면 앤더슨 선수는 한국 생활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본인이 한국에 남고 싶어 한다는 그런 워딩이 있나 봐요. 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에레디아는 네. 그냥 장기 계약해야 돼요. 이 선수도 오스틴 선수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선수가 또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이면 34살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장기 계약으로 가야죠. 네. 이제 롯데 자이언츠 좀 보겠습니다. 이제 에런 윌커슨, 찰리 반즈, 빅터 레이에스 선수입니다. 빅터 레이에스는 뭐 거의 재계약이 100%지 않을까요? 오, 10,000%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네. 레이에스의 미국행에 대해서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주로 지명타자로 활약을 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아쉬운 거죠. 네, 그 포지션이 주로 계속 뭐 외야에서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점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안타는 많이 치고 타율은 좋지만 홈런수가 좀 아쉽기 그렇죠. 때문에 16개.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빅터 레이에스 선수는 부산 생활을 엄청 만족하고 있대요. 네, 49장 근처에 이제 숙소가 있는데
되게 재밌나 봐요. 그렇게 음. 부산에서 지내면서 생활하는 거 또 팬들이 많이 있잖아요. 레이스 선수가요. 네. 처음 왔을 때보다 얼굴이 밝아졌어요. 반주 선수는 재계약해야 되지 않을까요? 반주 선수는 워낙 좋은 구위를 선보이고 있고 뭐 올해 좀 부상 때문에 조금 빠지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삼진이 171개예요. 네. 근데 탈삼진 볼넷 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발리 선수는 롯데에서 무조건 잡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에런 윌커슨 선수입니다. 아니 11승 8패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탈삼진 볼넷 비율도 너무 좋아요. 근데 방어율이 거의 4점이란 말이에요. 네, 3.99. 네, 3.99인데 네. 이 선수가 좀 기복이 있어요. 음. 근데 과연 이 롯데가 내년에 가을 야구에 대해 진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웰커스 선수로는 조금 분명히 아쉬움이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수 한 명, 웰커스 선수를 조금 교체를 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저는 보여집니다. 네. 하나 읽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유나다 페라자 선수, 하이미 바리아, 라이언 와이스 선수입니다. 네. 와이드 선수는 재계할 것 같습니다. 음. 대체 외국인 선수로 들어왔지만 너무 좋은 구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네. 좋은 성적을 냈고 아쉽게 이제 5승 5패밖에 못했지만 평균 자체점이 3.73. 네. 하지만 여기에 보니까 제가 한 번에 몰아서 많이 맞은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구위 자체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좀 놓치기 아까울 것 같고 네. 페라자 선수 시즌 초반에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죠. 네. 근데 이제 계속 시즌이 이제 거듭될수록 이 선수의 약점이 좀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하나가 원하는 이제 홈런 타자나 좀 에버리지 높은 타자가 와줘야 되는데 수비에서 너무 많은 약점들을 노출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자 쪽에서는 좀 교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페라자 선수가 김경문 감독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경문 감독도 약간 물음표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해봤고요. 네. 또 하나의 목표는 이전에 그 마이크 터크만 선수 있잖아요. 공수에서 약점이 없는 그런 선수, 네, 그런 중견수를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바리아 선수는 네. 제가 볼 때는 좀 교체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평균 자책점도 그렇고 네. 바리아 선수의 구위로 내년에 5강에 또 가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근데 이제 외국인 선수 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바리아 선수는 거기에 좀 밀린다라고 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저도 또 메이저리 스카우트들 이야기를 전하면 지금 라이언 와이스는 스카우팅 리포트 아예 그 리스트에 없대요. 그래서 구단에서 오퍼를 하면 무조건 남을 것 같고요. 하이메 바리아 선수는 아마 하나 구단간 재계약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의견입니다. NC 다이노스입니다. 먼저 카일 하트 선수. 일단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네. 메이저리그에서 얘기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남죠. 13승 3패예요. 정말 에이스다운 역할을 해줬던 선수가 하트 선수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트 선수는 무조건 재계약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맷 데이비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홈런 왕을 하긴 했지만 네. 이제 감독이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소통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잔류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카일 하트 선수는 잔류할 수도 있고요. 네. 뭐 일본 리그에서도 오퍼가 올 수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메이저리그의 스카우트들의 리스트에는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카일 하트 선수가 좀 향수병이 좀 있나 봐요. 네, 그리고 풀타임 뛰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이닝이 157이닝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NC 다이노스도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지금 맷 데이비스는 무조건 잡아야죠. 잡아야죠. 네, 맷 데이비스 선수는 무조건 잡아야 되고 만약에 카일 하트 선수가 뭐 다른 리그로 간다면 에릭 요키시도 일단 보험용으로 잡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험용으로 잡아야죠. 네. 우리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일단 그렇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아리에 후라도 선수 그리고 엠마누엘 데 헤이수스 선수 그리고 부상으로 일찍 시즌을 마친 로니 도슨 선수가 네. 있죠. 네. 예. 도슨 선수 정말 아깝습니다. 그쵸. 무조건 재계약하는 건데. 아마 데려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부상 회복 속도를 이제 봐야겠죠. 설령 뒤늦게 합류를 한다 한 5월달에 뛸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키움 입장에서는 그 근데 시간- 만약에 네. 외국인 선수 데려왔는데 네. 그 선수가 뻥 잘 터지 잘 치면 어떡해요? 그것도 고민하겠죠. 저는 헤이스 선수가 빨리 갈 줄 알았어요. 맞. 이렇게 작은 액수를 받고 이 정도 네. 성적을 낸다? 야,
또 후라도 선수는 역시 후라도 역시 후라도. 후라도. 예. 네. 두 선수를 처음에서 데려가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너무 꾸준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네, 후라도 선수가 이제 내년 되면 3년 차가 되잖아요. 네. 정말 꾸준함, 그리고 많은 이닝 소화수. 물론 이제 뭐 시즌 막판에는 뭐 조그만 부상으로 선발 등판하지 못한 그 막판에 한 경기 정도 네. 그랬지만 그런 면에서는 이런 투수들을 외국인 투수를 구하는 것도 되게 어렵죠. 네, 맞습니다. 예, 후라도 선수가 뭐 해외 리그, 그러니까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만 없다면 키움에서는 당연히 후라도나 헤이스 선수는 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후라도 선수 출국 전에 잠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한국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많고 내년 시즌에 또 KBO 리그에서 키움에서 당신을 볼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웃으면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그 보류권 KBO 리그 유일한 지금 일본도 없고 대만 리그에도 없는 보류권이거든요. 네. KBO 리그에만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러니까 정프로한테 내가 난 구단이에요. 계약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네. 그럼 보류권이 발동이 돼요. 오, 진짜요? 네, 이메일만 보내도 A라는 구단에서 이 선수를 활용을 못해. 우리는 다른 선수를 데리고 싶어. 그럼 이 선수를 놔줘야 되는데 네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만약에 이 선수를 놔줬다가 이 선수가 다른 팀 가가지고 더 잘하고 내가 데려온 선수가 못한다. 그러면 그건 다 누가 써요? 부담이 쓰겠죠. 그렇죠. 네. 그 부담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담은 일본도 있을 거고 대만도 있을 거고 다 있는 건데 그렇죠. 왜 우리나라만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저도 안 쓸 거면 안 잡아야죠. 근데 이 보류권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그냥 돌아갔잖아요. 네네네. 시즌 중에 트레이드 네네.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팀에서 뛸 수 있는 카드는. 그러니까 에릭 요키시 상황도 굉장히 독특한 거죠. 네, 저는 뭐 외국인 선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좀 더 리그 확장이 되려면 우리에서 좀 더 오픈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